왜 이렇게 추워? 날씨 미쳤어. 오늘은 애플워치 7 에르메스 버전을 뜯어볼 겁니다. 원래는 한 2일 전쯤에 도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항상 늦지 않던 애플이 이번에는 좀 늦었네요. 저는 작년에도 애플워치 6 에르메스 버전을 리뷰를 했었죠. 그 영상을 지금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들 보셨던데 그 리뷰가 별로였는지 아니면 제 얼굴이 별로였는지 그리 좋은 평은 못 받은 것 같네요. 횟수로 거의 2년 가까이 유튜브를 찍어오면서 여러 영상을 올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점은 내가 올린 영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바라지 말자 라는 마음이 점점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댓글로 그리고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에게 힘을 얻어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요.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전 매년 출시를 하는 제품들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애플워치와 같은 제품을 리뷰를 할 때 작년에 내가 어떻게 리뷰를 했지? 하고서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작년 제품에 대한 정보도 참고를 하면서 영상 또한 이것보다 잘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죠. 솔직히 요즘엔 새로운 스마트폰들보다 이런 게 받을 때 더 기쁩니다. 스마트폰은 올 한 해 동안에도 꽤나 많은 제품들을 봐서 그런지 감흥이 좀 덜하더라고요. 이제 언박싱을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상자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죠? 이번 역시 본체 상자와 스트랩 상자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본체 상자를 먼저 보면 구성품이 설명서, 보증서 등과 같은 종이들과 이번에 충전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 케이블, 케이블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이번 워치 역시 전세대의 케이블들과도 호환이 됩니다. 물론 이번 케이블 역시 전세대의 워치들과도 호환이 되지만 빨라진 충전 속도는 이번 세대의 워치와 충전기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써보고 느껴봐야 되겠죠? 또 작년에 있었던 충전기는 빠진 것 같네요. 에르메스 버전이라 그런지 작년에는 다른 버전에는 안 들어있어도 여기에는 들어있었는데 말이죠. 이 워치 본체의 포장이 좀 고급진 그런 종이 느낌인데요. 시리즈 4에서는 스웨이드였고 5부터 종이 재질의 포장을 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버 색상의 에르메스 41mm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인리스는 실버, 알루미늄은 블랙 색상을 좋아해요. 줄질하기도 가장 편하고 각 재질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다른 색의 워치들도 예뻐서 에르메스가 아닌 일반 스테인리스를 구매를 했다면 골드 색상도 구매를 해보고 싶었고 이번 나이키 버전의 스타라이트 색상이 너무 예뻐서 그것도 구매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색상과 재질은 이겁니다. 그럼 연결을 하는 동안 스트랩을 봐볼게요. 제가 구매한 스트랩은 비스키 블루 엘렉트리크 스위프트 가죽입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아무튼 에르메스 버전에는 매해 스트랩이 2개씩 들어있습니다. 전용 가죽줄과 스포츠밴드가 들어있어요. 작년에는 블랙 제품을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색에 맞춰 스포츠밴드도 블랙이었습니다. 근데 실버 제품은 이렇게 주황색의 스포츠밴드가 들어있죠. 이는 이번 시리즈 7 에르메스 블랙 제품을 구매하셔도 블랙 스포츠밴드가 옵니다. 솔직히 에르메스 버전 애플워치를 구매하는 이유의 80% 이상이 이 전용 밴드와 전용 워치페이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리뷰를 했던 건 블랙 색상으로 일반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도 평소 무난한 디자인을 좋아해 에르메스의 화려하고 다양한 밴드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메인으로 있던 이 가죽줄과 워치페이스를 보고 매우 갖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마음에 들긴 하는데 누나한테 물어봐야겠다. 차보니까 어떤 거 같아? 이거? 일단은 되게 뭔가 가볍다. 원래 이렇게 가벼운가? 똑같아. 별 차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일단은 6 나는 잘 바꿨다고 말을 하더라. 근데 나는 이거 스트랩 부분 되게 부드러워 좋은 거 같아. 일단 그리고 비싸니까. 스트랩 어떤 거 같아? 그 워치페이스랑 좀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일단은 근데 얘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제가 거지? 내가 맞춘 거야. 그냥 지금 옷에 잘 어울리네 스트랩이. 일단은 가을에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스포츠 루프도 한번 껴볼까? 그게 뭔데? 기다려봐.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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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오늘은 이렇게 첫인상만 보고 자세한 사용기와 애플워치 6를 몇 달 전에 산 누나가 더 느낀 점은 다음 사용기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구매를 할 때 에르메스 매장에서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같은 돈을 주고 사는 거니 좀 더 슈퍼백에 담아서 그 기분도 좀 느끼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오픈런을 해야 된대요. 제가 예전에 친구 백 사는 거 도와주러 샤넬 오픈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 그렇게 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거여도 기다리는 건 이미 나이키 신발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샤넬 오픈런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하지 못하는 거니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이건 인터넷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역시나 인터넷 배송으로 받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에르메스 매장에서 구매하신 분들을 보니까 리본 패키징을 해주던데 그건 좀 기분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요. 저는 첫인상으로는 물론 루머로 퍼졌던 각진 디자인도 기대되고 이뻤지만 이 기존의 디자인이 이미 인기가 많고 완성도가 있었던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디자인의 변화를 원했던 저로서도 막상 받고 착용을 하니 역시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슷한 디자인에도 바뀐 게 있다면 화면 영역,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볼 수 있겠죠. 기존 애플워치의 물리적인 크기를 거의 유지하면서 베젤의 두께를 40% 정도 줄여 활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영역을 많이 키웠습니다. 왼쪽이 기존의 애플워치, 오른쪽이 이번 애플워치 7인데요. 확연하게 베젤의 크기가 줄어들어 화면이 많이 넓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기존 워치의 테두리 폭이 3mm이지만 이번 시리즈 7의 테두리 폭이 1.7mm로 줄어들어 이렇게 확실히 넓어질 수 있었던 거죠. 솔직히 시리즈 3에서 4로 넘어오면서 이 베젤도 그리고 화면 크기도 많이 발전됐다고 느꼈죠. 뭔가 시대의 발전? 그런 걸 이제 3에서 4로 넘어올 때 확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그래도 그때의 기분이 조금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7을 오래 쓰지 않아서 그런가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애플워치는 항상 사이즈를 두 가지로 냈잖아요. 1, 2, 3는 38mm와 42mm, 4, 5, 6는 40mm와 44mm. 그런데 이번 시리즈 7은 41mm와 45mm로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는 이 사이즈 선택에 고민에 있어 한마디를 하자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이 손목 둘레가 남자분들에 비해서 좀 얇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실 거예요. 뭐 손목이 얇으심에도 나는 워치의 화면 사이즈는 큰 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큰 사이즈의 워치를 착용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뭐 물론 이건 취향 문제죠. 하지만 이 사이즈 선택은 남자분들, 특히 저와 같이 손목이 이렇게 애매하신 남자분들은 고민이 좀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전 처음 이거 살 때 2달 넘게 사이즈 고민을 했거든요. 제 손목 둘레는 16.5cm 정도 되고 이는 처음 착용을 해봤을 때 당시 애플워치 4 기준 이 40mm는 뭔가 조금 내 손목이 작은 느낌이 들고 44mm는 마치 캡틴 아메리카가 된 듯 뭔가 방패를 착용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애플워치는 훌륭한 스마트 기기이지만 그 전에 먼저 시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떤 시계를 좋아했고 그리고 어떤 옷을 주로 입었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알이 작은 시계를 좀 선호를 했었어요. 그게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던 조금 더 심미적으로 이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이거를 유튜브를 볼 것도 뭐 기사를 볼 것도 아니기에 내 손목이 조금 작아 보이더라도 작은 사이즈의 40mm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우 잘한 선택이었죠. 저는 제 주변 분들에게는 손목이 좀 굵거나 아니면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무조건 이 40mm를 추천을 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디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41mm와 45mm로 크기가 늘어난 지금 선택은 좀 더 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으로는 정말 약간 바뀌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는 우리 개개인은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더 발전됐다는 걸 말이죠. 앞서 말했듯 손목이 굵으신 분들은 45mm로 가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손목이 얇으신 여성분들 또는 아이들을 위해 41mm보다도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하나 더 발매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크기도 중요하지만 애플워치는 테크보다도 뭔가 패션에 더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뭐 돌아와서 이 크기는 달라져도 역시나 이 스트랩은 다 호환이 잘 됩니다. 뭐 이미 다들 아시는 거죠? 저는 이 줄질이 참 귀찮지만 하고 싶은 것? 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이 에르메스 실버잖아요. 이 전용 가죽줄을 빼고 멜라니즈 루프를 착용하고 워치 페이스를 바꾸면 바로 일반 스테인리스 버전이 돼버리죠.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일반적인 워치 페이스를 사용을 하려면 에르메스라는 이름은 포기를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에르메스 전용 워치 페이스뿐 아니라 이번에 함께 나온 워치 페이스 역시 매우 이뻐. 일반 버전의 애플워치를 착용을 해도 이 워치 페이스를 이용하면 더 이쁜 워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이즈 얘기는 이쯤 하고 오늘 이렇게 간단히 박스를 뜯어보고 첫인상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이 영상에 이어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기와 뭐 더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갤럭시 워치와의 비교는 안 해도 되죠?
아예 판매 타깃이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점이 궁금하셔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고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and it don't mean a thing if you don't pass the test. If you ain't never cheated or been cheated on, then take off your boots, you rhinestone fraud.